자, 이제 그 15페이지에 보면, 자, 요게 각각 출제됐죠? 15페이지는요. 자, 이거는 도시공간이 결정되면 그 결정 효과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과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효력 발생은 최근까지 출제됐죠? 효력 발생 시기 최근까지 출제됐죠? 자, 얘는 뭐가 되죠? 지형 도면을 뭐한 날? 고시한 날부터. 근데 시험 문제 꼭 장난이게 다음 날짜 붙이잖아요, 꼭. 그래서 이거 고시한 날부터다 하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지형도면을 고시했다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여러분들 그게 바로 지형도에다가 고시한 겁니다.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적도하고 지형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형도하고 지적도가 차이점. 자, 지형도는요 실선으로 나타나면서 등고선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지적도는 직선으로 나타나는 최단거리를 직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형도라고 하는 지형도에다가 도시공간을 결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게 지적도면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형도면.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 그림이 여러분들 우리 대구 겁니다. 그 연경지구 있는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걷다가 그림 결정한 내용을 걷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지형 도면을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경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다 하는 걸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기득권 존중이란 말이 나옵니다. 무슨 존중? 기득권 존중. 그럼 우리 이 기득권 존중은요 적법하게, 위법은 아니에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 착공이나 착수된 경우만 기득권이 존중되는 거예요. 허가받았다가 기득권 존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됐어야 돼? 착공, 착수가 됐어야 돼. 그러면 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 기득권 존중은 자, 여기 국토계획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속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계속 사업 가능. 그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여기 땅이 있어. 근데 이것이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서 내가 구청장한테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 받아서 이게 바로 뭐냐? 관광 숙박시설을 짓겠다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았어. 그리고 내가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했더니만 여기에 너무 많은 이것이 밀집되기 때문에 가가지고 이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농림지역은 원래 숙박시설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사람 져야 돼? 짓지 말아야 돼? 지금 우리 배운 게 뭐예요? 그렇지. 계속해야죠. 이미 뭐 했기 때문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알겠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예외가 있다는 것은 왜 예외가 있느냐?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화 조정구역. 원래 용도구역 자체가 문제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용도구역은 규제가 목적이잖아요. 적극적인 행위 규제. 근데 우리가 수, 도, 개시 이렇게 아까 배웠잖아요. 이게 뭐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이잖아요. 근데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행위 제한하는 법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뭐 있어요?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법률. 또 제가 맨날 개떡 같은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거기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빼는 이유가 그 법에 따르라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이 법에 따라야 돼요. 우리 이 법 지금 배우는 국토계획법에.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가서 따르다 보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규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3개월 내 뭐하고? 신고하고 하나. 신고라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이건 분명히 어떤 뜻이냐? 자, 봐요. 이미 건축허가 받아놓고 착공한 거잖아요. 근데 건축허가는 안 받았어요. 자, 내가 기획부동하는 아저씨야. 기획부동하는 아저씨야. 기획부동하는 아저씨인데, 자, 여기다가 지금 터를 갖다가 가서 토지
형질 변경은 이미 허가받았어. 얘는 어디서 받았을까? 국토계획법에서. 알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지금 터 작업을 하고 있어. 지금 터 작업을 하는, 터 작업이 끝났어. 근데 이건 뭐냐? 이 사람들한테 건축을 위한 터를 닦기 위한 거죠. 내가 지금 닦고 있어. ing. 근데 이 지역이 시가화 조정구역이 됐어. 그럼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건 개발하지 못하니까 건축도 일단 하지 말라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이럴 경우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는 개발의 허가는 받았잖아. 근데 건축 허가는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 안 받았죠. 그러면 건축의 목적이 본래 목적이. 그럼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기득권 존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그런 거야. 그럼 여기는 터를 닦고 있으면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3개월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하라. 그럼 봐주겠다. 알겠죠? 그 뜻이고 이미 터를 닦아놨어. 얼마? 1년 내. 알겠죠? 1년 닦고 나서 갔더니 시가화 조정구역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은 건축을 못하잖아. 그래도 건축 허가를 받을 기회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목적이 뭐냐? 건축을 위한 거니까. 그러면 시가화 조정구역 되고 나서 6개월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게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미 착공했기 때문에. 다만 얘는 허가받았으니까 상관없지만 얘는 건축허가 받았으니까 상관없지만 얘는 건축이 목적인데 건축도 못 해보는 경우가 문제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기회를 주는 것 뿐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여기서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어떤 분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다 좀 걷다가 써볼 때 다 써주지. 그럼 써부터 듣고 오줘요. 그리고 또 사람이 그것만 보면 쓰는 기회가 없으면요 그냥 넋놓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가끔 하다 보면 학교에서 강의할 때 스크린 강의하잖아요. 좋은 거 같아도 계속적으로 그냥 멍하니 있어. 그 딴짓만 한단 말이에요. 자꾸 쓰는 경우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득권 존중 공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죠? 몇 번 배웠을까요? 또 많이 그러지 말고. 자 한번 봅시다. 기득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네 군데에서 나와요. 네 군데에서. 지금 여기 무슨 법에서 나왔어요? 국토계획법에서 나왔죠. 그죠? 자 국토계획법에서 자 뭐 때문에 나온 거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공간계획 결정되면 그렇죠? 행위 제한에서 문제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기득권을 존중하려면 원칙적으로 뭐 한다? 그냥 한다. 그냥 계속한다. 그렇죠? 그냥 우리 수십다. 예외적으로다가 뭐의 경우는 심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수안자원 것과 시가조정구역은 몇 개월에 신고하고 3개월에 신고한다. 이것만 하면 거의 다 여태가 출제문제 다 푸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도시개발법이 있고요. 그 다음 도시정비법이 있어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이 있으면 자 거기는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가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땅이 있는 곳에 내가 지금 여기다가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도시개발구역이 돼요. 이 중에 일부가 정비구역이 돼요. 그럼 봐봐요.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이 되면 행위제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몇 가지? 국토계획법보다 더 많이 받잖아. 건축물의 건축, 공장을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의 적치뿐만 아니라 중목의 벌채 식재. 그러면 여기도 행위제한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착공했다. 뭐 어떡한다? 그냥 아닙니다. 신고해요. 둘 다 공통적으로 30일 내 신고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공적 사업하는 거니까 규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똑같아요. 며칠 내? 30일 내 신고. 자, 그 다음에 일부러 지난주에 안 했어요. 자, 뭐냐? 농지법에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내 농지가 있는데 농업 진흥 지역이 돼.
그 농업진흥지역이 되면 행위제한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감정상해가지고 뭐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매수청구 한다 그랬잖아요. 공법시 매수청구 3개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봐요. 행위제한 받으면 인데 문제는 바로 봐봐요. 내가 여기서 있는데 내 땅이 있는데 갑자기 농업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될 수도 있고 걸친 경우는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 땅이 있는데 갑자기 여기 농업 진흥구역이 됐어. 그럼 나는 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미 행하고 있는 건 할 수 있다. 여기는 무조건 강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착공착수했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것, 자, 요거 2군데만 잘 하시면 돼요. 수시는 몇 개월에 신고? 3개월 내.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은 다 얼마 내? 30일 내 신고하면 계속 갈 수 있다. 이게 기득권입니다. 알겠죠? 이래주면 또 이때 가서 또 다시 물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앞서 지형도면은, 자, 앞서 봐봐요. 자, 지형도면의 작성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아까? 도시군관리의 입안권자가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써줬잖아요. 그렇죠? 그 입안권자는 우리가 얘는 도시군관리 계획의 입안권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입안권자는 자 누가 되는 거죠? 자, 원칙은 누구였어요? 턱, 광, 자, 시장, 군, 수. 이 사람은 must 해야 되는 거고, can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도지사가 있고, 누가 있죠? 국토장관. 이 사람이 입안권자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레벨을 같은 레벨로 묶을 수 있잖아요. 자, 얘를 묶어버리면 뭐라고 하냐? 우리는 시도지사. 그 다음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놈이 국토장관이니까 국토장관, 시도지사,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시장, 군수. 이 소리가 같은 소리인 거예요. 같은 소리예요. 그럼 자 봅시다. 여기 있는 얘는 아까 했죠? 얘는 입안을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하는지 원칙을 했어요? 도지사. 그럼 뭐만 빼놓고, 2가지만 빼놓고, 지가 한 건 지가 하고, 지가 하지용 그랬죠? 바로 뭐 지용이 뭐예요?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를 폐지하는 거. 알겠죠? 그거잖아요. 그러면, 자, 그것만 결국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건 얘가 하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얘가 입안을 아내가 작성할 거 아니야.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해주는 거죠? 도지사. 그러면 도지사가 얘가 입안할 때 작성한 그림 가져오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결정한 내용과 대조해줘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내? 30일 내. 그러면 대도시장은 지가 직접 입안하고 지가 직접 결정했잖아. 가져오라 소리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냥 나머지 애들은 지가 한 건 지가 다 했잖아. 할 필요 없고. 누구만 문제되는 거예요? 시장, 군수 중에 2가지 빼놓고는 누구한테 결정을 하니까? 도지사가 결정하니까 도지사한테 발락하는 거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대조 확인. 며칠 내? 30일 내.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재검토가 있습니다. 재검토는 5년마다 재검토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재검토 대상이 조금 추가됐을 뿐이에요. 작년하고 달리. 그럼 재검토하는 대상 자체가 추가된 겁니다. 그럼 재검토 대상 중에 첫째가 어떤 거로다 볼 수 있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자, 자, 이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돼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왜?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말은 우리 용어를 배웠죠. 첫 시간에 뭐라 했어요?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돼야 뭐가 되죠? 도시군계획 시설. 그럼 그게 돼야 설치, 정비, 개량해야 뭐라 했어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그렇죠? 분명히. 자, 이걸 꼭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봤을 때 4페이지에서 그거 분명히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걸 갖다가 설치하려는데 결정해놓고 나서 이게 설치가 3년 내 안 되더라 그러면 가서 5년마다 검토할 때 반드시 집어넣어라 이거죠. 설치가
결정되고 나서. 알겠죠? 몇 년 설치되지 않으면 3년 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이 시설 결정이 타당한지 안 한지. 알겠죠? 가서 5년마다 검토할 때 반드시 반영하라 이 얘기고. 그다음에 또는 자 여기 중에서 존치가 필요 없는 것도 5년마다 재검토하라. 자 존치가 필요 없는 거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하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용도 지구가 지금 아까 종전에 10개에서 26개가 9개, 19개로 됐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 지정에 관한 사항. 그래서 존치가 필요 없어. 존치가 필요 없는. 자, 용도지로 존치가 필요 없는 거 5년마다 재검토할 때 반드시 검토하라. 알겠죠? 이게 된 거고.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정비 대상 시설에 대해서. 다음, 정비 대상 시설. 아까 설치는 몇 년을 기준점으로 했죠? 3년. 알겠죠? 정비 대상 시설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몇 년? 10년. 이거는 10년을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자, 가서 결론적으로 보면 10년이 지난 시설, 그 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설치는 됐지만, 알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라. 몇 년마다 검토하는 거예요? 에이, 뭐 10년이 아니라. 이걸 그래 혼동하지 마세요. 몇 년마다 재검토할 때, 5년마다 재검토할 때, 10년 경과된 것도 갖다 타당성을 갖다 해봐라. 시작되지 않은 거는 몇 년? 3년. 이미 설치되어 있는 거는 몇 년? 10년. 알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보다 상세하게 된 거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공청회가 재검토할 때 공청회가 있는데, 자, 이 공청회는 우리 공법 시간에 몇 개 있다고 배웠죠? 5개 있다고 배웠잖아요. 5개 있다고. 그렇죠? 제가 농지법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보면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좀 이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7페이지, 8페이지에 공청회 2가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17페이지에 공청회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는 공청회가 뭐죠?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그럼 목표가 없다는 얘기죠. 그 안에 장기, 구상계획이 포함된 걸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주민들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설명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그러니까 공청회 필요한 거고. 그때만. 그 다음, 공청회 하는 것을 우리 62페이지에 배웠잖아요.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공나무 공청회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202페이지가 배웠잖아요. 농지 이용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필요하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래서 그 자체가 몇 가지? 5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시험을 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은 공청회가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만 되는 거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관리계획에 장기 구상계획을 포함한 시군의 경우는 그때에서 공청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그럼 우리 거기 있는 지금까지 한 3가지를 비교하는 건 아닙니까? 자, 계획을 몇 가지 배웠어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럼 앞에 있는 2가지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수립, 승인, 공고 단계로 돼 있다 그랬죠? 뒤에 거는 대외적 구속력이기 때문에 입안 결정, 고시.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것이다? 자, 광역도시계획은 봐봐요. 예를 들어서 국토장관이 지정해주면 시도자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3년 내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국토장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통보해주면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3년 내 안 하면 누가? 도지사가 해야 한다. 그 다음에 필요 요청에 의해서 하면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론적으로 누가 있어요? 시장군수,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도지사와 국토장관. 그 다음,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제가 못 쓰는 맨날 영어 하나 쓰잖아요. 뭐래다? only.
오죽하면, 그죠? 누가 있다? 특광자, 시장, 군수다. 이런 말 썼죠.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은 하나의 입안권자가 된 누가 돼요? 원칙적으로 특광자,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 거고, 도지사와 국장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앞에 둘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뒤에 건 대외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쟁송을 할 수 있고, 그 대외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전구제 수단으로서 두 가지는 반드시 뭘 든다? 공청회를 든다. 하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고, 그 다음 지방의회 의견이 듣는 경우도 있고 안 듣는 경우도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누구의 의사를 듣는다? 시장, 군수.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자, 시장, 군수니까 그 밑에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만 들으면 되죠. 그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용광기만은 누구한테 듣죠? 지방의회. 용광기만은 지방의회 때 듣는다. 이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타당성 검토는 뭐와 뭐만 검토하는 거죠? 기본계획과 관리계획만. 그렇죠? 이렇게 주면 돼요. 이 비교급이 가끔가다 출제됩니다. 가끔가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금까지 계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땅에 적성을 하는 뭘 갖다 놔면 용도, 지역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용도, 지역제란 말은 편하게 배웠죠. 자,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세요. 그 뭐 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전국토를 1차적으로 나눈 것이 있죠. 왜 1차적으로 나눌 거냐? 그냥 쉽게 설명하면 개발할지 보존할지. 그래서 반드시 걔가 강조하는 건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죠. 자, 뭐 당하지 않는다? 중복되지 않는다. 알겠죠? 중복되지 않는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정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용도, 지역. 법에서 4가지, 9가지를 정하면 대통령령 가지고 21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국지적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국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 2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냐? 얘는 말 그대로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뭐 등을 보완하느냐? 경관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용도 뭐죠? 지구. 그래서 이게 9가지. 9가지. 그래서 세분되지 않는 거 4가지, 세분된 거 5가지 해서 그게 15가지 되니까 19개가 되는 거예요. 세분되지 않는 것이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분되는 거 5가지. 그놈이 다시 써서 15가지 돼서 19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정하고 이걸 3차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 얘는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냐? 가서 보면 독자적인데 한마디로 해서 스폴 현상 방지. 뭐야? 무질서 확산 방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 조정, 통합, 관리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규제를 뭐하기 위해서 최근에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뭐라면 용도, 뭐라요? 구역. 그러니까 4가지, 1가지란 말이에요. 왜 4가지, 1가지인지 알겠죠? 1가지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렇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걸 지정함에 따라서 우리가 배울 것은, 자, 부수적으로 직접 행위 제한이 목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수적으로 행위 제한을 나타나는데 그 중에 얘만은 다릅니다. 얘만은 직접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어디는? 용도, 구역은. 그럼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으로 행위 제한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지, 진짜. 그럼 제일 먼저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 최고 시험제 많이 나온 거. 자, 뭐라고 나왔냐? 녹지 지역과
녹지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쳤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또 틀린 사람이 있어요. 뭔 뜻이야 그게? 충북 지정한다는 소리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간반에 되겠지만, 자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그날 배운 거 그날 아니라 미룰 OX 문제이기 때문에 뒤쳐서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 풀 때까지 그 기출 OX 문제를 꼭 준비하는데, 꼭 제가 부탁한데 컨닝하지 마세요. 왜? 사람이 너무 급해. 성격이 저보다 더 급해. 모르면 정답부터 봐. 그럼 이미 스캔한 겁니다. 그거는. 알겠죠? 그러면 더 이상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모르면 옆에다 체크하고 서브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게 시간 덜 걸리는 거. 그리고 틀린 건 옆에다 체크해 놓으세요. 내가 골점을 쳐도 맞은 건 다음에 맞춰도 맞춰요. 거짓말 아닙니다. 99% 맞춰. 그게 왜? 영감이니까. 그런 컨디션 아니에요, 그거는요. 근데 컨디션 없어도 찍으면 그건 맞춰요. 그거는 찾을 필요가 없어. 골점 쳐서 맞춘 건 어쨌든 맞춥니다. 거의 99%가. 근데 틀린 건 꼭 틀려요. 그러니까 틀린 것만 안 틀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 많이 걸린다 생각하지 뭐, 뒤에 거 컨닝하지 마세요, 정답. 알겠죠? 그러고 보면, 암기 코드 그 뒤에다 그냥 대충 써주잖아요. 그걸 오가시면 좀 생각해 보시면, 공법 점수 잘 나옵니다. 한번 보셨거든요. 제가 자신합니다, 그건. 근데 그것도 안 해. 그냥 고의 왔다가 고의 가셔. 책도 고의 모셔놔. 이건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주는 것만 해도 보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배우는 것이 이제 요 1차적으로 뭘 배워야 되겠어요? 용도, 지역을 배우죠. 그 우리가 용도, 지역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 체계도를 줬어요, 안 줬어요? 네, 줬잖아요. 자, 용도, 지역은 지정한다 그러면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이 뭐라는 거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다 정한다. 그 이건 결국 뭐로 하는 거예요? 입안, 결정, 고시 단계로 이루어진 거죠. 그 이게 결국 9가지가 4가지가 9가지가 21가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특례가 있다는 얘기죠. 예외. 그 특례는 크게 2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선 공유, 수면, 뭐다? 매립지. 이거 지금 나가는 거고, 또 우리가 다른 법률상 용도, 지역 등이 지정되다 보니까 뭐가 될 수 있다? 의제. 그 의제되는 건 2가지가 있죠. 무슨 지역으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본다는 거. 알겠죠? 도시적 의제가 되는 것이 있고, 하나는 관리 지역 내 특례가 있다.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지정에서는. 그렇게 지정하면 분명히 여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방금 얘기했죠. 뭐가 따라죠? 행위 제한.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행위 제한이 따라지면 이 행위 제한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거와 유형이 있다.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근거와 유형. 그 우리는 근거는 원칙이 대통령령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대통령령. 대통령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져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개별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개별 규정. 그 다음에 유형은 크게 규모와 관련됐으니까 건폐율과 뭐가 있더라? 용적률이 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체계도를 이거 내줬잖아요. 이렇게 하라. 그 여기에 순서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우리 서브노트는 교재 순서와 달리 시험 문제 순서로 해놓은 겁니다. 최소한 다른 거 다 배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여기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9가지, 그 다음에 몇 가지? 21가지. 이거 뭐 지금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군 관리를 정할 때 우리는 크게 요게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역은 어떤 데를 도시역이랬죠? 인구나 산업이 밀집되고 예상되면 무슨 지역? 도시지역. 그 다음에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한 것 중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되면 그놈을 뭐라고 그러죠?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자연 환경, 수, 자원, 해안, 그렇죠? 문화재, 또 상수원, 천연, 기념물 이런 걸 보호하고 수산 자원을 보호, 육성하는 것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것으로서 언젠간 도시의 편입이 예상되는 것으로서 가져가는 거와 농림적과 자연환경을 준해서 관리가 하는 것을 무슨 지역? 관리 지역. 그러면 몇 가지가 나누죠? 도, 관, 농, 자.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입니다. 근데 네 가지를 다시 법률에서 국토계획법에서 나누면 이 네 가지를 나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냐? 여기에 주거지역, 주, 상, 공, 농. 그렇죠? 주상공농.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그래서 이렇게 주상공농, 계생보, 농자. 이것만 알아도 건필 용절 순서를 다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여기까지는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이거는 뭐가 원칙이죠? 개발.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주상공을 시가와 용도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하는 애들 유보 용도라고, 이쪽에 속하는 애들 보전 용도라는 거예요. 따지면. 그렇게 해서 9가지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9가지 중에서 도시적은 다시 령 가지고 16가지로 만들지 않습니까? 16가지. 그렇죠? 그럼 우리가 16가지 제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가 도시역이라고 하면, 이걸 도시역이라고 하면, 이게 녹지 지역이 가장 본바탕이 되는 거예요. 경기를 한다면. 녹지역. 도시 안과 밖을 연결해 준 것도 녹지역이 해주는 겁니다. 도시 안 간의 완충 역할도 뭐가 해줘요? 녹지 지역이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먼저 발전하면 거주 안정을 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지역? 주거 지역. 네, 상업과 업무가 해준다 했죠. 그래서 무슨 지역? 상업 지역. 공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나타난 걸 무슨 지역? 공업 지역. 나머지가 무슨 지역? 녹지 지역. 그럼 여기는 주거 지역은 다시 몇 가지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3가지. 그래서 전, 일, 준. 그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또 여기 공업지역도 몇 가지 나눠진다? 3가지. 자, 전, 일, 준.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상업지역은 자, 중, 일, 유, 근. 알겠죠? 왜 이게 유통이냐? 유통은 도시 안과 바깥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중, 일, 유, 근. 알겠죠? 만약에 유통이 여기 있다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못 짓는 겁니다. 주택.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은 주택을 못 져요. 그래서 유전연치 못 짓는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배울 때.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것. 전용주거지역. 우리 뭐라고 외웠죠? 전량보호. 그렇게 딱 명제처럼 외우면 돼요. 전용주 양호한주거한 걸 보호한다. 전량보호. 꼭 그렇게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외우세요. 근데 전량보호. 자기 나름대로 암기 방법이 가장 좋은 거예요. 전량보호. 그러면 전량보호는 1종이 있고 몇 종 있죠? 2종. 1종은 단독,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이구나. 그 다음 1편조성이라고 외우죠. 1편조성. 그러니까 일반 주거는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거다. 그 1편조성이면 1, 2, 3종 있죠.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그게 저층이라는 건 4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1종들은 아파트를 못 짓는 거죠. 뭐를 못 짓는다?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줄이라는 건 주거에다가 상업 업무만을 가능한 겁니다. 공업은 못해.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도심, 부도심의 상권 확충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고,
일반 상업적은 상업과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나타난 거잖아. 상업 업무. 네, 근린이라는 것은 일용품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 유통상업적은 도시 안과 도시 바깥의 무슨 기능만? 유통 기능만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여기 봅시다. 전용공업적은 중화학 공해성. 얘는 중화학 공해성. 공해성. 일반은 환경을 뭐 하지 않으면 되죠? 저해하지 않으면 되고. 자, 주는 다 할 수 있어요. 얘는 경공업에다가 요놈도 할 수 있고 요놈도 할 수 있어요. 상업 업무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조심할 것이 가장 건드리지 말아야 될 때가 어디죠? 녹지적 중에 보존 녹지. 그래서 이 보존 녹지라고 자연환경 보존은 정확히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존 관리지역하고 혼동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관리지역에는 뭐라 하느냐? 자연환경 보존지에 준자가 들어가요. 준해서 관리한다. 이런 말이. 알겠죠? 들어갈 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생산관리지역이 있어요. 생산관리지역 그 글자 안에 꼭 생산자가 들어있어요. 생산을 해서 개발을 유보시켰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가장 좋은 녹지가 있죠. 무슨 녹지? 자연녹지. 그 자연녹지는 언제든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도시 용지도 공급해주면서, 알겠죠? 더 이상 뻗어나갈 방지도 해주는 것이 무슨 녹지다? 자연녹지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면 결국 여기에 주거지역이 전1, 전1, 2, 3준 해서 6개, 중1, 6은 4개, 공업지역 전1준 3개, 녹지적 5세. 자, 몇 개? 3개. 16개 아닙니까? 그 16개에다가 개생목 3개, 농자 해서 21개. 뭐 이건 다 아니까. 이건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시험대 응용할 때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전량보 1편조서 이렇게 꼭 외우라 했습니다. 알겠죠? 그것만 잘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시공간을 정하는 것이 이놈이라면 여기에 지정의 절차상 특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특례가 뭐죠, 여러분들? 그 특례가 절차상 특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브노트도 절차상 특례 그래가지고 그것이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절차상 특례. 과거에 많이 언급됐습니다만 요새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첫째가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까? 바다의 공유 수면이 문제됐죠. 육지는요, 용도 지역이 넷 중에 하나입니다. 자, 뭐 중에 하나요? 도, 관, 농, 자. 만약에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자연환경 보존지로 보기 때문에 넷 중에 하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매립을 합니다. 여기를 매립해. 그 매립하면 준공인가일에 최초의 입안권자인 턱, 광, 자, 시장, 군수한테 뭐 해야 되죠? 통보해 주는 거잖아. 나 이렇게 매립했다. 그러면 여기를 신규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 신규 등록하면 용도 지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응? 나왔는데 바로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매립 목적과 인접 용도지 같으면 편리성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원래 입안 결정 고시해야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자, 여기가 만약에 도시 지역이고 여기가 택지 조성이다. 그럼 얘와 얘는 같은 거잖아. 그러면 도시 지역입니다 하고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도시역인데 여기를 갖다 농지를 조성을 한다. 그럼 얘와 얘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조성한 목적대로 입안 결정 고시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든가 인접된 게 2개 이상이 접했다면 자기 본질대로 입안 결정 고시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만금 같은 데는 각마다 용도 지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목적대로 입안 결정 고시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같을 때만 뭐만 필요 없다? 고시. 근데 이제 이걸 갖다 놓으면 시험 문제 보면 좀 저처럼 국어가 딸린 사람이 좀 계셔요. 가끔 가다 보면. 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매립 목적과
인접 용도지역이 같으면, 알겠죠? 공유수면은 인접 용도지역으로 본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본다는 얘기는 모두가 생략된다는 얘기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뭐는 있어야 돼? 고시는 있어야지.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매립 목적과 인접 용도 지역이 같으면 입안 결정 절차 없이 인접 용도지로 본다. 그럼 맞잖아. 입안 결정 절차만 없다는 얘기는 뭐는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고시는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시는 해야 된다.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타법상 의제란 말 썼지 않습니까? 무슨 법상 의제? 타법상 의제. 그런 얘기면 다른 법률상 의제라는데,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하다 보니까 의제란 말은 모두가 생략된다는 얘기야. 입안 결정 고시도 필요 없이 말 그대로 의제란 건 뭐뭐로 뭐한다? 본다. 아까처럼 뭐뭐로 본다라면 안 되지만 여기는 뭐뭐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자, 여기 봅시다. 여기가 육지입니다. 똑같이 육지. 육지는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육지가 반드시 도시지역이어야 돼. 무슨 지역? 도시지역. 그래야 도시역으로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유 수면입니다. 근데 자 봅시다. 여기를 다른 법이랬죠. 타법이랬죠. 그러면 만약에 항만법상에 항만구역을 지정해버립니다. 여기를 갖다가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만구역을 지정해. 그러면 당연히 육지야 당연히 무슨 지역이야? 도시지역이잖아. 그러면 문제는 누가 문제되는 거죠? 공유 수면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건 여기다가 항만구역으로서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지하게 한 시설들이랑 기타를 갖다 만들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유수면도 항만구역 안에 있는 공유수면만 도시역과 연결돼서 무슨 지역으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본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는 이거죠. 시험지 할 때 자 이렇게 나와요. 만나면 잘 아시면 돼. 자 항만법상 항만구역이 도시역과 연접돼 있으면 도시역으로 본다. X 얘가 되는 거지. 항만법상 항만구역에 있는 뭐가 문제된 거예요? 공유 수면. 왜? 바다는 등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저반시설 일단을 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그 예를 들면 자 부산 가가지고 용두산 꼭대기에서 보면 다 거기 항만법상 항만구역이잖아. 그럼 거기 다 무슨 시설 크레인 같은 거 다 설치하게 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 지역은 도시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어촌어항법상 어항구역 똑같습니다. 이거 어항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구라든가 기타 시설 위에서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공유수면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촌어항법상이란 말은 쉽게 본다면 여러분들 대게 먹으러 어디로 갑니까? 강구항으로 가잖아요. 그럼 강구항에 보면 거기 저반시설 하도록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럼 그쪽에 양쪽에 결국 상권이 형성되면 저반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공유수면. 육지야 당연히 등록돼 있잖아. 그래서 공유수면이 문제되는 건데 공유수면이 꼭 무슨 지역과 연접돼 있어야 돼? 도시 지역과. 알겠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있다. 자, 이걸 줄여서 우리는 산업 입지법이라고 써도 돼요. 산업 입지법에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럼 산업단지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옛날에는요 공업 입지 그랬어요. 그래 옛날에는 공업단지라 했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공단 그랬잖아요. 그게 어감이 안 좋다 해가지고 산단을 고친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산업단지는 자 우리
대구, 광역시 과거엔 국가급단지, 국가산업단지 구지면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 성서 쪽에 뭐예요?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단지는 없어요. 그렇죠? 아주 옛날에는 있었어. 근데 지금은 농단지 없습니다. 농공단지는 요 옆쪽으로 가면 구미시 고압이나 아니면 선산업 쪽에 농공단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농공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산업단지가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 준산업단지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준하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색깔을 못 특정해. 그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아.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산업 입지 및 개발의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도시적으로 본다. 뭐가 틀렸죠. 누구 때문에? 요놈 때문에. 농공단지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죠. 농공단지를 제외한 그래야 되겠지. 그래서 왜냐? 그럼 여기 보세요. 요놈들은 무슨 지역으로 보는 거죠? 도시적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럼 도시로 보면 도시역이 뭐로 볼까? 어디로 볼까? 공업지역인 거 이게. 무슨 지역? 공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공업지역 본다면 공업지역. 알겠죠? 그래서 공업지역은 세분한 건 지금 제가 할 게 아니고 크게. 그럼 공업지역을 보면 자 우리가 봅시다. 공업지역이면 국토계획법에 공업지역의 행위를 적용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봐봐요. 여기 공업지역하고 산업단지하고 똑같이 대우해주면 산업단지 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굳이 우리가 저 구지면까지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죠? 굳이 갈 필요 없잖아. 굳이 안 가죠? 근데 왜 그러냐? 여기는 70% 해주는데 여기는 80%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갈까 안 갈까? 가죠. 10%가 엄청 큰 겁니다, 여러분. 규모에 따라서. 알겠죠? 이게 바로 특례락하는 거, 이게 바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건폐율의 특례란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자 봅시다. 농공단지는 자 봐요. 도시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도시역이 아닌 곳에 원래 공장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그럼 만약에 적어도 진다면 우리 옛날에 보면 건폐율이 20이고 용적률이 80이야. 이거 가지고 해본 걸 간해수공업이야. 그렇죠. 그럼 소득증대 사업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맨날 사람방에 새끼 꼬다가 동양화만 그림 그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농공단지로 유출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도시역 바깥에다 질 수 있는 걸 기르려나 했죠. 그것도 국토계획법을 뜯어고칠 수 없잖아. 그래서 모법인 이 법에 의해서 질 수 있게끔 하고 특례를 저 법에서 특례를 인정하면 국토계획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를 20% 해주면 사람 갈까 안 갈까? 안 가지. 그러니까 이걸 공업지역과 똑같이 70%를 해주고 여기를 150%를 해줘. 그러면 가잖아. 그래도 사실상 도시지에 공업지역에 있다가 농공단지 하면 너무 쫌쫌하네. 알겠죠?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 자, 이 차이가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농공단지 가면 왜 농공단지 갔나 한번 느껴볼 거예요. 규모 차이를 보면 아시겠죠? 자,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다른 데보단 키워준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특례다. 이해됐어요? 그건 누가 그냥 조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유치하게끔. 그래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 때문에 문제되는 거지? 꼭 시험할 때 농공단지 때문에 문제되는 거예요. 자,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 택지개발지구는 당연히 무슨 지역인가? 도시지역. 왜 도시지역이냐? 봐봐요. 택지는 주택을 짓는 곳 아닙니까? 그럼 인구나 사람의 밀집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지역. 예정구역도 상관없어요, 여기는요. 근데 뭐가 문제될 거냐? 수력발전 송변전만 목적은 제외입니다. 왜냐? 여러분 봐봐요. 수력발전이 있다는 얘기는 풍부한 수자원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자연 쪽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는 제외가 된다. 다음 이제 이쪽 가봅시다. 자, 뭐가 있냐면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여기 보면 관리지역으로 이미 지정됐어. 근데 이 관리지역 안에 농지도 있고 산림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이 안에 농지도 있고 가서
산림도 있어요. 산림도 있습니다. 농지는 도시역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국토계획법에서 보니까 관리지역으로 집어넣는데, 자, 농지법에서 보니까 저기가 절대 농지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 했죠? 농업진흥지역이라 했죠. 그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는 겁니까? 또 잘못했지. 시도지사입니다. 농장이 아니에요. 꼭 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서 시도지사 가면 나중에 농림축산식품장 할 때 승인받는 겁니다. 승인받아요. 근데 이제 그곳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 속한다, 그럼 여기는 아까 유보용도잖아. 그럼 절대 농지를 묶여버리면 더 이상 개발 못 하잖아. 그러니까 국토장관한테 협의를 하는 거예요. 국토장관한테 뭐 한다? 협의. 우리 이거 배운 바 있다, 없다? 또 벌써 반납했어요. 그죠? 한번, 208페이지 한번 보세요. 208페이지. 208페이지 오면 지정 절차에 분명히 표시해 놨을 겁니다. 208페이지 지정 절차. 거기 뭐 협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랑 협의한다 그랬어요? 국토장관. 승인은 누가 해주는 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준다 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다시 와봐요. 여기를, 이 농지를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면 절대 농지잖아. 그렇죠? 그럼 절대 농지로 입안 결정 잡아요? 농업진흥지역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농림지역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입안 결정 고시하는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앞에 배웠잖아요. 입안 절차를 거쳐서 결정 고시까지 길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농림지역으로 간다면 이미 다 기득권 존중 때문에 저질러 놓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규제 대상을 본질이 없잖아.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본다 그러면 더 이상 못하게끔. 알겠죠? 빨리 규제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가서 농림지역으로 하면 농림지역으로 입안 결정 고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정 목적이 이미 시간 걸면 다 필요 없잖아. 또 여기 보세요. 농림지역중 여기 봐요. 여기는 자, 시험지 꼭 관리지역이란 말이 써 있어야 돼. 관리지역 중에 산림중,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농지처럼 절대로 개발하지 말자. 그러면 그걸 갖다가 관리지역에 그대로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구분에 따라서, 왜? 구분에 따른 얘기는 여기 봐요. 여기 농림, 님자가 무슨 님자죠? 수풀림. 그쪽에 접했으면 농림지역이 되는 거고. 그것이 천연유전자 보림같이 별도로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분에 따라 농림지역 또는 무슨 지역이 된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꼭 이 앞에는 무슨 자가 들어갔어야 돼? 관리지역 내. 이 말이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없으면 특례라가 인정하는 게 아니야. 아니, 당연히 농지법에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 되는 거 맞잖아. 그렇죠? 어째 도시를 제외하고. 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전부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행위 제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